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서울 다가구입니다. 무슨 가격으로? 땅값만 주고 살 수 있는 서울 다가구입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를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월세만 받아서 수익을 내도 사실 작지 않은 돈이죠.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다가구는 또 지가 상승이라는, 지가 상승은 땅값의 상승이죠. 땅값의 상승이라는 엄청난 메리트를 갖고 있고, 또 여기에서 땅값만 상승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조금 아쉬움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서울에는 보면 봉천동 관악구가 지금 경매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관악구보다 더 훨씬 입지가 좋은 땅값이 훨씬 더 한 30% 이상은 더 비쌉니다. 여기는 동작구 대방동입니다. 입지 자체가 관악구랑 대방동은 틀립니다.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토지가 45평에 건물이 115평, 감정가가 23억에 두 번 유찰되어서 지금 14억 9천까지 나와 있는 매물이다. 자,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 물건이다. 자, 근데 우리 물건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줍니다. 코너 건물을 갖고 있다. 코너 건물입니다. 이 코너 건물은 가시성도 좋고, 나중에 이 건물이 지금은 여기가 다가구 건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물건을 건생 건물로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여기가 상권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물을 밀어버리고 신축 다가구에서 건생 건물로 지을 때 이렇게 넓은 도로와 북도로와 코너까지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입지적으로 최고의 물건입니다. 최고의 물건. 이런 물건은 이 옆에 있는 땅하고 가치 자체가 틀린 겁니다. 코너 건물들은 일반 매매도 잘 안 나오는데 가끔 경매로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북도를 끼고 있다 그런 거는 엄청난 장점의 물건이다. 자, 옥탑이죠. 옥상인데 제시외가 하나 있다. 그럼 옥상에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어 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요게 빨간 부분이 뭡니까? 빨간 부분이 확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확장을 했는데, 자, 우리가 발코니가 있고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코니입니까? 베란다입니까? 우리 아파트에 있는 건 뭡니까? 발코니예요? 베란다예요? 우리가 아파트 앞에, 우리 거실 앞에, 방 앞에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뭐래요? 발코니라고 얘기합니까? 베란다라고 얘기합니까? 통상적으로 베란다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발코니잖아. 우리는 다들 발코니 보고 베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건물 안에 확장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서비스 면적이고, 요거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발코니예요? 베란다예요? 정확하게 발코니입니다.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는 이렇게 확장해도 불법 건축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건물 밖으로 삐져나온 게 있다. 이거는 뭐냐면 발코니인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 불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이기 때문에 불법은 전혀 아닌 서비스 면적으로 보시면 된다. 자, 제가 얘기했죠. 방향이 위에가 무슨 향? 북향. 북도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이다. 이게 어마무시한 장점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물건은 건물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이 토지의 가치로 봤을 때는 최고의 물건이다. 왜? 북도로에 코너 끼고 있다는 거는 이런 물건은 돈 주고도 쉽게 못 사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면 토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는 45평이고 사용 승인일은 2010년이다. 자, 말소 기준은 2010년이고 여기 쭉 내려오면 뭐가 있다? 401호 전입일자가 먼저 들어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분이 박땡땡 씨인데 중요한 거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박땡땡 씨가 누구냐면
남편, 소유자 겸 채무자의 남편이 여기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안 했다 그러면 이분은 뭐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현장 임장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은 2010년 4월 1일이다. 그래서 권리관계는 특별히 하자 없지만 401호에 거주하신 분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물이 있으니까 뭘 봐야 된다? 건축물 대장을 보셔야 된다. 위반 건축물로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 걸려 있고, 자, 세대수는 하나고 다중주택으로 뭐가 되어 있다? 허가가 나와 있다. 다중주택으로 허가 나와 있으면 통상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가구수, 호수, 가구수, 세대수가 있는데 다중주택은 호수로 나오게 됐어요. 호수로. 몇 호가 되어 있죠. 다 가구는 가구수로 나오고.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지금 기재는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도면을 뽑을 수 있다 없다. 도면을 어디서 뽑는다? 세움터에서 뽑을 수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 뽑을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공부상에 주민센터에 가서 뽑은 서류의 공부상에 있는 서류와 현장에 가서 현황이 똑같은지 틀린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뭐가 있어요? 입찰 보시려 그러면 당연한 의무입니다. 의무. 네, 그런 의무를 갖고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위반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도에 주택가에 의해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었다. 주거 다용도 10평방미터 판넬 샤시 유리 2018년 5월 18일 이거 위반 표기 정정 주거 다용도 10판넬 샤시 유리 옥탑 주거 다용도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사진에서 본 옥상에 있는 옥상 옆에 있는 조그만한 10평방미터 정도 되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옥탑방. 이 친구가 뭐가 걸려있다? 위반으로 걸려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0평방미터 밖에 안 되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는 우리가 다가구를 볼 때 아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는 게 필수사항을 다 보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 위반인데 이거 대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엄청 또 댓글 달리죠. 위반이라도 대출 나옵니다. 네.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앞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서울지방병무청역이 있는데 이게 신림선입니다. 신림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있는 7호선도 연결되고 위로 올라가면 9호선도 연결되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오면 어디까지 된다? 2호선 신림역까지 연결되는 이게 경전철이죠. 경전철인데 어떻게 보면 서울 업무, 중심 업무지구를 다 갈 수 있게끔 다 연결되는 아주 핵심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물건은 위치로 봤을 때는 아주 괜찮다. 그러면 여기 계신 직장인들,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바로 위에 있는 여의도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강남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여의도로 가도 집값이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그러면 사회 초년생이나 혼자 계신 우리 아저씨들, 아저씨들 돈을 아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있는 아저씨들이 이런 방을 구해서 조금 저렴하게 방을 구해서 계실 수 있는 아주 입지적으로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는 아주 좋다. 자, 그러면 지도로 보셨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위에 있는 네이버 들어가셔서 원룸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 지금 방이 몇 개죠? 자, 원룸이 16개, 그리고 3룸이 1개, 원룸이 16개인데 우리는 지금 지하가 있죠. 지하,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되십니까? 지하는 요 위에는 통상적으로 지금 한 50 정도 받는데 지하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약 3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30만 원. 지하는 30만 원, 위에는 얼마? 50만 원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하니까 6천에 얼마? 900 정도의 월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6천에 900에 전체 지금 감정가 21억에 두 번 유찰되어서 약 14억이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수익이 얼마 안 됩니다. 내가 대출을 안 받는다는 가정하에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지만 대출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하면 실질적인 내 투자금 대비하면 수익률이 제가 봤을 때는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자, 서울은 집가 상승에 따른 이익금은 명확하다. 근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매도했을 때 나오는 거지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크게 수익이 안 됩니다. 사실 다들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방 다가구로 하려고 하니까 월세 수익은 명확하게 많이 나오는데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집가 상승은 미미하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건 절대 안 해요. 미미하기 때문에 서울에 해야 되나 지방에 해야 되나 이걸 엄청 고민들 하시더라고.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서울의 다가구를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 그러면 이거는 꼭 묻고 알 묻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3M2라고 들어보셨죠? 단기 임대를 하는 건데 단기 임대를 이제 일주일 단위로 월세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일주일에 우리 정도 되면 월세를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리비, 청소비는 별도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일주일에 25만 원이고 여기에 청소비하고 관리비는 내가 또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집을 한 개를 운영한다 그러면 내가 일주일만 만약에 손님이 게스트들이 거주한다 그러면 내가 직접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하고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이 10개, 20개 정도 되잖아. 우리 게 총 17개 정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17개 정도 된다 그러면 굳이 내가 안 하고 누가 하면 돼요? 직원을 한 분 고용해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쉽게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원룸을 내가 했을 때는 받을 때는 월세가 50만 원 받을 수 있지만 33M2를 돌린다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만 수익 나면 재미없겠죠? 이거를 만약에 수익률이 더 좋은 에어비앤비가 또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돌린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자, 평균 한 6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6만 원 정도면 30일 기준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180만 원이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할인해주고 며칠 공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에어비앤비 돌리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50 정도 수익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매출 자체가. 자, 그러면 에어비앤비하고 33M2를 반반씩 돌린다는 가정하에 하면 평균 월 130만 원은 나오겠죠. 그러면 130만 원 곱하기 우리가 총 방이 몇 개예요? 17개. 그러면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약 1,9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900만 원. 예,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게. 예, 이거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월세가 한 달에 이 건물로 인해서 내가 1,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900만 원. 자, 그러면 1,900만 원 받고 인건비 한 분을 고용해서 청소만 하신다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적게 줘도 그냥 200만 원 들으면 돼요. 많이 드려도. 그러면 200 정도 준다 그러면 청소할 사람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청소하실 분들은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900 매출에 200만 원 공제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 수익이 1,700만 원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월세 받는 거 대비했을 때는 약 2배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1,700 매출에 그러면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갈까? 수익률표 보시면 우리가 이게 감정가에 몇 프로 나가죠? 60%. 그러면 약 대출을 우리가 받으면 한 13억 정도 받는 거죠. 13억 받으면 한 달에 대출 이자가 5% 잡았을 때 약 570, 약 600만 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는 이 건물을 통해서 운영비, 관리비 다 공제하고도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낙찰받고
보증금 받고 월세를 돌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얼마 정도? 350만 원 내외의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거를 우리는 1,100만 원, 그러면 약 한 300%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다가구를 낙찰받고 지가 상승되는 거는 내가 분명히 이해하겠는데 월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수익이 너무 적은 거야. 그럴 때는 지금은 시대적 트렌드입니다, 이게. 저희 교육생들도 지금 낙찰받으신 물건을 갖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지금 33M2 에어비앤비를 엄청 돌리고 있어요. 요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그냥 보증금은 신탁으로 받으니까 약 6천만 원 받는데 6천만 원만 내가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인 수익이 300만 원대가 아니고 이자 공제, 건물 관리, 청소해주는 우리 이모님 월급 다 주고도 약 1,100만 원 정도 수익 나니까 약 3배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면 지금 서울에 지금 다가구 낙찰받고 보유하신 분들이 세입자들이 있다가 지금 나가잖아요. 나가시는 방은 지금 다 33M2와 에어비앤비를 돌리고 있어요. 1개, 2개 할 때는 내가 청소하고 있지만 이게 3개, 4개, 5개, 6개 늘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청소해주는 이모님을 메이드 이모님을 저희들이 이제 구인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을 갖고 수익률은 2배, 3배, 4배까지 지금 다들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물건을 갖고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어마무시한 차이인 거예요.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 수익 들어온다 그러면 굳이 내가 시간에 얽매여서 직장 생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지방에 있는 물건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물건이니까 나중에 이게 또 내가 매도한다 그러면 또 그에 대한 차익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굳이 내가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이제는 진정한 뭘 할 수 있다?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도 여기 있다 보면 많은 직장 다니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세 100만 원만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빨리 내가 경매로 해서 경제적 자유로 빨리 가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이 상담을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단기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시드머니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만들어 가시면서 이런 물건 하나만 가져간다 그러면 내가 직접 관리하고 청소하기엔 너무 힘든단 말이야. 이럴 때는 내가 시간의 자유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파이어족이 될 수 있다. 부동산은 내가 운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33M2 지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월세보다 높은 수익 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장님이 이렇게 남겨주신 거는 우리 권장님도 지금 지방에 있는 다가구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지금. 동작구에 있는 물건이라 공실 걱정은 없겠네요. 그럼요. 자,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댓글에다가 뭐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신경 안 씁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내가 있잖아요. 뭔가를 할 때 나쁘게 보면 다 나빠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좋게 생각하면 다 좋게 되는 거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안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길거리 다니지도 못하는 거야. 왜? 내가 길거리 다니다가 누가 차를 가지고 나를 치워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맞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헤쳐나간다는 마음으로, 물론 우리가 쉽게 살면 좋겠지만 삶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잖아. 그렇죠? 어려움은 당연히 닥칠 수 있는 거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얼만큼 훈련이 많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느냐는 내 살아가는 인생의 엄청난 중요한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당연히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